자, 교재는 36페이지 과실치사상해줍니다. 자, 1번 문제, 작년도 2차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먼저 1번을 보면 자, 세 번째 줄에 임대 밑줄 그시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업무로 보기 어렵죠. 이때 업무는 생명, 신체에 국한되기 때문에 임대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은 총론 판례죠. 자, 고속도로입니다. 자, 실내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간이죠.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단 횡단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했었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실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봅니다. 자, 야간입니다. 자, 주간하고 틀려요. 당직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직 간호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의사에게도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때 의사에게도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 주간이라면 물을 수가 있죠. 근데 야간이라면 야간의 운영 체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당직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만 책임지겠다, 지운다는 것이죠. 자, 4번 갑니다. 4번은 최신 판례죠. 이것도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다. 의사에게도 수직적 관계일 때는 실내의 원칙이 적용되죠. 적용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즉 상하관계에 있어서 의사들끼리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 각자의 영역을 나누어 그 진료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이때 주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판례도 알아두시고 이 판례는 역시 총론 교재 가보면 기본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직적 분업관계일 때에는 주된 의사에게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 판례처럼 대등 관계에서 각자 영역을 나누어서 분담하였다면 그때는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경체 문제는요.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을 가보면 지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안전요원과 관리 책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번은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요. 키워드가 주차입니다. 주차. 주차는 운행 중이 아니죠. 자,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려면 이 차량이 운행 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적용되지 않고 올라가 보면 운반하던 중에 지금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고 운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3번은 총론 문제죠. 내과 의사 신경과 실내의 원칙입니다. 적용되죠. 그래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이러이러한 진료 행위를 계속했다 이런 말은 역시 신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과 의사에게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번 판례도 총론 기재 나오죠. 간호사 있고 간호 실습생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했을 때 이 간호사와 실습생에게만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의사에게 과실 책임은 부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가죠. 자, 버스 운전자는 출발하기에 앞서서 항상 버스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번에 현장 소장이 공사 감독을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이 사장에게는 이러이러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담 역할이 소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많이 나왔죠. 총론 시간에.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담당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인턴 그랬습니다. 담당 의사 있죠. 담당 의사 인턴 이 관계는 뭐다? 신뢰를 하면 안 되겠죠. 주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간호사 나와 있습니다. 자, 간호사에게 교체해야 할 것을 맡겼다면 인턴에게는 역시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인턴과 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턴에게도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4번은 풀었죠. 임대는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경찰 2차 문제인데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답은 3번인데 일단 인정되는 것은 뭐 답만 봐도 됩니다. 디귿, 레이얼, 그 다음에 미음 이 세 가지가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죠. 1번 갑니다. 1번을 보면 여기 라바콘 3개를 설치했다. 신호수 1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주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설치하지 않았거나 배치하지 않았다면 주임의가 과실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설치했고 배치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 발생했다 할지라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2번도 많이 나왔죠. 자, 담당 의사 의뢰 지시가 있습니다. 이 지시가 있다는 점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턴이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지시에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았다. 그런 지시가 없었으니까요. 이 담당 의사의 지시가 뭐였습니까? 담당 의사의 지시는 여기 엠브 백인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 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턴은 이 지시에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람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 할지라도 인턴에게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자, 고지하지 않았다, 확인도 하지 않아야 하였다, 사고 발생했을 때 과실 책임 인정하겠죠. 자, 그리고 담당 의사 나와 있습니다. 지시하였는데 간호사 갑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이 간호사 갑의 독자적 생각입니다. 독자적 판단. 그쵸? 독자적 판단이다. 그 말은 이 지시를 어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쁜 결과 발생했죠. 라고 했을 때 이 간호사는 과실 책임을 당연히 지어야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간호사 갑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4번 지문 같은 경우. 자, 마지막 문제 보면 자, 매우 부적법한 끈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끈이 끊어졌고 결국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 사망했다고 했을 때 요 매우 부적법한 끈을 사용한 이 자체가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답은 2번이네요. 자, 옳은 것만 일단 골라보면 자, 니은하고 디귿이 옳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자, 예상하지 못한 그랬죠. 이번이 과실이죠, 과실. 단순 과실입니다. 단순 과실이지 이 판례는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자, 2번을 가보면 도급 같은 경우는 도급 주면 일단 끝입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의무가 도급인에게 넘는 겁니다. 나중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그 완성의 대가로 돈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급 주면 끝이다 이거예요. 자,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법령이죠, 법령. 법령에 의해서 이런 도급인에게 어떤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권합니다. 권하라는 거예요. 자, 법령에 이런 도급인에게 이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련하여 구체적 지시 감독하였다는 이런 사정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2번이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안전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했다면 도급인에게도 과실 책임을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죠. 원칙은 뭐다? 원칙은 책임지지 않는다. 도급주면 끝이다 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2번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찜질방을 많이 봤죠. 찜질방 직원 영업주에게는 주의무 위반이 없다.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고 3번 갑니다. 자, 리을번 갑니다. 자, 우리 식당 갔습니다. 식당 갔는데 출입문을 밀고 닫는다는 것은 꼭 업무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고객도 할 수 있는 거죠. 손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입문을 밀다가 지금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배달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업무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늘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입문을 밀었다라고 말한 것은 업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을 지울 수 없다. 이건 단순 과실만 인정했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지시가 떨어졌는데 유독 피해자만이 넘어가서 사망했다면 이때 담당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니은 티귿 답이 2번 됩니다. 6번 가보죠. 자, 해경 승진 문제인데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 풀었죠? 임대만으로는 업무자라고 보지 않는다. 자, 1번 갑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맞나요? 다 틀렸죠? 업무상이 붙어버리면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해설 가보죠. 해설 가보면 펼칠게요. 단순 과실만 그래요. 단순 과실 중에서 치상만 그래요. 치상. 나머지는 다 뭐다? 여기 나와있네. 치사. 그리고 업무가 붙어버리거나 중이 붙어버리면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자, 다음. 자,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일반인의 주의 의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입니다.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한다는 부분 봐두시고 출제가 많이 팔렸죠. 자, 또 나왔네요. 실무를 열다, 밀다 한 부분은 업무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아니고 단순 과실로 보았다.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답은 3번입니다. 1번 가보죠. 감리 업무를 소홀히하였다면 과실 책임 물을 수 있고요. 자, 간호사 나왔네요. 의사 지시 따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도구분이 이거 풀었죠 방금? 어디서 풀었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출제 아주 잘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엔드가 아니고 오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 시공이나 요거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요거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급인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오하이기 때문에 엔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해설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별표를 쳐보시고 자, 법령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구체적 지시 감독 동그라미 2번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주차 나와있죠. 주차. 주차일 때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만 인정합니다. 앞뒤 다 틀렸네요. 아니 잠깐만. 맞죠? 답이? 여기도 틀렸죠? 잠깐만요. 옳지 않은 것은
경체 문제와 승진 문제를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빼버리고 답이 그래서 두 개 나왔습니다. 3번하고 4번. 자, 8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2번 되어 있죠. 니은 되어 있는데 1번 갑니다. 찜질방 얘기 나와 있죠. 찜질방 주인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 했습니다. 자, 2번 잘 봐두셔야 돼요. 과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직급이죠. 직급. 행정상의 직급입니다. 직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수술 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 의사 대신 직접 수술하고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쵸?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이기 때문에, 직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환자 진료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동그라미 맞는 지문이고. 자, 디귿번은 풀었죠. 야간이라 했습니다. 야간. 야간은 주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때 사망했다고 했을 때 당직 간호사는 책임집니다. 의사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당직 간호사는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틀렸고. 자, 도급 줬다고 했죠. 도급 줬다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 도급 준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틀렸죠.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과실이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답 2번입니다. 자, 니은하고 디귿인데, 자, 1번 가봅니다. 자, 한의사가 피해자에게 물어봤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뭐라고 하냐면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는데요 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이 들었다는 부분을 신뢰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쵸? 신뢰해서 생략했다는 거예요. 사고 났다 하더라도 신뢰 원칙 때문에 과실 책임이 부인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 검사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의원을 가보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 피해자는 이제 한의원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도 뭐 봉침 맞기도 했고 여기서도 봉침 맞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봉침이 자기 체질에 맞으니까요. 과거에도 맞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의사가 생략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답변을 들었음에도 반응 검사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 화냅니다. 그렇죠? 왜 돈 들어가는 일을 하냐? 내가 내 몸 잘 아는데 이렇게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생략하죠. 이런 초보라면 첫 방문이라면 반응 검사를 하지만 여러 번 다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도 흔히 종종 있긴 한데 이것을 신뢰했다라고 했을 때 판례는 한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부정된다 했습니다. 주차 나왔네요. 과실 책임 인정했죠? 자, 주치의입니다. 전공이죠. 같은 과 수련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지에 있는 자는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 주치의 및 전공의에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리을도 풀었어요. 설치를 했다, 배치했다라고 했을 때 과실 책임 없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죠. 자, 14년 간법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답은 3번이죠. 1번 가보면 자,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총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각각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도 방화 관리자까지 각각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다면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면 회장은 그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회장에게는 화재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역할 분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똑같아요. 여기서도 현장 소장이 공사감독을 전담하였다. 그런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역시 사장에게도 밑에 이러이러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잦은 설사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요. 근데 조리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임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모에게 신생아 이상 증세를 알렸다. 산모에게 알리고 산모 지시를 따랐다. 산모 지시만 따르면 됩니까? 의사한테 가야지, 의사. 이런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그쵸? 그래서 밑에 보면 의사나 한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신생아 사망, 결국 아이가 사망했네요. 라고 했을 때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누가? 이 책임자가. 져요, 안 져요? 책임을 지죠. 집니다. 틀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뭐 산모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임대라는 부분은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